그 당시에 저희들 아버님이 병원 했던 것이 대구 북구 칠성동 236번지 요 옆 미창 앞에 역후팔소 앞에서 저희들 살았어요. 그런데 6.25 동네 나고 저는 1950년도 그렇게 한 6살쯤 됐을 때인데 그게 철길을 건너가지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기차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로국민학교에서 개성중학교로 들어갔고 중학교에서 개성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기억이 난다면은 이제 제가 사진반에 들어갔다는 것. 그 암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난을 치던 생각. 피사체를 적자서 찍어가 그대로 옮겨온다 하는데 굉장히 신기했고 그렇게 사진을 갖다가 실제 찍어서 옮기는 것보다도 그것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고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제 다녔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는 사진을 찍는 대상에 대해서 부엉이 눈을 갖다 건접해서 찍는다든지 그런 걸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인화하고 현상하고 그런 과정 이것을 이제 사진의 일반적인 그거에 대한 데 관심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964년도에) 전국 토목건축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방기 제도하는 거 뭐 그런 류의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요. 틀에 박힌 일들이라서 좀 뭐 다른 게 하면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미술이 괜찮다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뭐 만쳐서 만드는 걸 좋아했댔어요, 사실은. 톱 가지고 나무를 짜서 정확하게 만들고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걸 좋아했댔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남철 선생님이 이제 오셨어요. 남철 선생님이 한 3학년 때, 4학년 때 오셨는데, 남철 선생이 이제 수업에 조소,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뭘 만들고 붙이고 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던 쪽에 연결이 되어서 그 쪽에 관심이 갖게 된 거죠. 저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로 취직도 하고 이래서 대학원 다니고 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78년도에 합동전, 한일 합동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많이 놀랐어요. 작가라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형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나의 미술사를 만들고 작가로서의 자기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건 하나의 유파를 새롭게 또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기 때문에 상당히 작가적인 고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거 안 되겠다, 공부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할 때는 뉴폼이라 할까요? 새로운 형식,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랬는 게 다른 사람하고 어떤 소통이 가능한가. 작품으로서의 값어치,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실제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하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뉴욕에서 또 내가 처음 경북대학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북대학교 86, 7년도 그때 뉴폼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정말 새로운 방식이죠. 학생들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다음 만든 걸 이야기하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내가 어릴 때의 그 6.25 동란을 맞고 군부 독재 시절의 그 억압,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혼란 시기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났던 그런 우리 사회가 받아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품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런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작중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의사였고 죽음에 대한 충격과 그 다음에 그 소재를 어릴 때 병원에서 보았다는 거, 그래 충격을 받아가 그게 항상 떠나지 않고 또 그 사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꼈다. 그걸 어떻게 작품으로 만드느냐, 그 작품이 시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치유에 대한 개념으로서 두개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느꼈던 거, 그 인간이 결국은 죽음에 가는데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 건전한 쪽으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지요. 그게 말하자면 세월에 가면서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전국의 대표 작가를 대구에 모아서 아트 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트 신대의 특성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작품,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작품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클로서 우리 대학교의 졸업생 또 1, 2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후배들이 그 예총 미술협회 회장으로 해서 미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협을 맡았는데, 협회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아시아 현대미술제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은 미술관 운동, 또 나아가서 그 미협에 맡겨져 있는 그 대구시장님이 요구하신 대종을 만드는 것이 기억이 남고, 그건 미술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여러 사회단체의 그 대표들, 그 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분들과 지역의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 문화도시로서 미술관이 있어야 대구가 그 속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또 작품을 수집해서 대구의 역사를 되고 지역의 문화를, 제가 이 예총회 회장을 하면서 예술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 정신이라든지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예술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2002년도 10월 20일 날 처음 시행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총을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트 포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미술 쪽에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처음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축제에 대해서, 국제 오페라 축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게 되고, 조 시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컬러풀 축제, 거리 축제로서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았는데, 예술인을 위해서 대구가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80에 거의 가깝습니다. 많은 그런 것이 도움을 주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로서는
새로운 그 쪽에 저희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부산 비엔날레라든지 뭐 파이 아트 페스티벌 국제 올림픽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제 작품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미술관에서도 뭐 최근에 전시를 하게 되고 이래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품을 함으로 해서 보여주는 후배라든지 보여주는 제자라든지 대구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대구를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작가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저 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